나는 신지식 장학회의 역사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2회차에 걸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영상은 9회차에 참여한 영상으로 경교장과 경희궁을 탐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분량이 길어 영상을 2개로 나눠 제작하기로 했다. 경희궁을 탐방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나올 것이다. 그럼 먼저 경교장 탐방 영상부터 보러 가보겠다. 직접 촬영한 경교장 외관 모습이다. 경교장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의 거처이자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공간이다. 역사적 배경을 떠올리며 전시 하나하나를 의미있게 감상해 볼 것이다. 이렇게 방문을 기록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전시를 한층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경교장에 들어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방에 들어왔다.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전시 내용의 배경 지식과 전시실 구조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어떤 것을 볼 것인지, 그것에 얽힌 역사는 무엇인지 미리 알고 탐방을 하니 확실히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관찰한 것들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다. 경교장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꼭 이 방에 먼저 들러 배경 지식을 쌓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안내도가 있으니 보고 원하는 방을 찾아갈 수 있다. 처음으로 방문한 방은 1층에 위치한 응접실이다.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을 거다.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의했을 걸 생각하니 참 신기했다. 이렇게 당시 사진을 담은 액자와 설명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공간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귀빈식당이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주요 인사나 외국 손님을 접대하던 식사 공간으로 단순한 식당 의상에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후 이곳은 김구 주석의 서거 직후 빈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 직후의 기쁨과 기대, 그리고 이후의 비극이 동일 공간에서 교차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상흔과 기억이 중첩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을 담은 액자가 걸려있어 더욱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경교장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이자 김구 주석과 임정요인들의 숙소이자 비서진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김구를 비롯해 조한구, 김상덕, 엄황석 등 임정요인들이 머물며 국내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1948년 김구는 평양 남북 협상을 위해 이곳을 떠났고 그의 부재 중에도 경교장은 임정 인사들의 중심지로 남았다. 경교장은 당시 최창학이라는 인물의 소유 건물이었고 임시정부는 임대 형식으로 이곳을 사용했다. 최창학의 간섭으로 인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경교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재정 지원이 끊겨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경교장을 중심으로 해방 후 나라의 방향을 모색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 경교장은 그렇게 임시정부의 마지막 숨결과 독립의 의지를 품은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제 지하로 이동해 제3전시실에 먼저 들렀다. 제3전시실은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공간이다. 이렇게 백범 김구의 연보와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그의 삶은 독립과 통일을 향한 한평생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경교장에 돌아온 임정 요인들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김구식의 도예실기, 백범일지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김구의 서거 당시 흔적들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혈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옷 전체에 남겨진 혈흔이 그날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추모사를 읽으며 당시 민족 지도자를 잃은 국민들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경교장은 1938년 대한의사협회 초대회장 최창학이 서울 돈이동에 자택으로 건립한 양식주택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죽점창이라 불렸으며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면서 경교장은 임시정부의 청사 겸 김구 선생의 거처가 된 것이다. 김구는 이곳에서 임시정부 재건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나 1949년 6월 26일 김구 주석은 경교장 2층 집무실에서 암살당하게 된다. 이후 경교장은 병원 건물 등으로 사용되며 본래의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역사적 가치 복원 운동이 시작되어 경교장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었다. 마침내 2013년 경교장은 복원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숨결을 간직한 역사 유적지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었다. 경교장 복원 모형이다. 이렇게 한눈에 보니 느낌이 색다르다. 경교장은 서양식 구조와 전통 한옥의 요소가 조화된 근대 주택 건축의 대표적 예시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건물이 멋있고 세련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층별 모형도 있어 각 층별로 어떤 방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1층은 응접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들 위주이다. 2층은 거실, 숙소 등 주로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에는 3개의 전시실이 있다. 오늘날 경교장은 서울 강북 삼성병원 부지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해방 이후 경교장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한때 대한의원과 적십자병원, 삼성의료원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용도가 변해도 이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2009년 서울시가 경교장을 복원하면서 병원과 협의하여 경교장은 병원 부지 내 역사기념관 형태로 공존하게 되었다. 오늘의 경교장은 현대 병원 건물 속에서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1편은 여기까지다. 경교장을 직접 둘러보며 김구 선생이 숨결이 깃든 공간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병원 건물 사이에 조용히 남아있는 경교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경교장 탐방 뒷부분과 경희궁 탐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신지식 장학회의 역사 탐방은 계속될 것이다. 펭귄오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